일단 방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을 해보자면 지금 비에슬레틱에서 미하일로브들에게 도핑 혐의 설명을 좀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유죄 판결 시에 첼시가 그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무드릭의 항소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국축구협회는 지난 12월 미하일로브드릭을 도핑 테스트 실패로 잠정 출전 정지를 시킨 데 이어서 첼시의 윙어인 그를 FA의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정식 기소한 상황이죠. 여기서 4년 최대 출장 정지라는 거는 어제 새벽 1시쯤에 공론화가 된 내용이라서 이건 너무 흔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추가 논평을 뭘 할 수가 있을까? 무드릭의 선택지는 뭐 항소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첼시의 선택지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FA가 무드릭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첼시는 선수와 달리 여러 선택지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표준계약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대한 미법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금지 약물 복용은 FA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함. 금지 약물 복용이라는 이 위법 사유가 중대한 위법 행위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다라고 나와 있고, 이에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첼시는 표면적으로 선수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원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수에게 14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4일 아니라는 게 FA로부터 기소를 공식적으로 받게 된 저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서명 통지겠죠. 출장 정지를 먹은 날짜로부터가 아니겠지. 그렇게 됐으면 이미 초과를 해버렸고 체표먼의 이론은 이미 현실화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걸 테니까.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이거는 딱 봤을 때 FA로부터 기소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이겠죠. 계약 해지에 관한 항소 절차가 존재는 하지만 이는 약물 테스트 결과 자체가 아니라 클럽의 해고 결정에 대한 항소. 체프먼은 FA 혐의가 확정되면 항소를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클럽의 해고 결정 에 대한 항소가 뭔 말이지? 아, 이게 무드릭 또한 이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항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네. 역으로 첼시를 상대로 법정 싸움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네요. 아, 그 내용이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프먼은 FA 혐의가 확정이 되는 순간 선수의 이 항소, 구단을 향한 항소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체프먼은 첼시가 무드릭의 나이, 잠재력,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그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첼시는 정지 기간 동안 그의 임금을 대폭 낮춘 새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법적인 효력으로 인해서 선수에게 낮은 임금을 강제시킬 수 있냐, 이게 궁금한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새 계약에 동의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강제성은 없다는 소리네. 그는 낮은 임금의 계약 대신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나서는 쪽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첼시가 무드릭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런 것도 있네요. 2004년 아드리안 부트가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7개월 정지를 받고 해고된 후 첼시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처럼 이론적으로 무드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체프먼이 말하기로는 이는 매우 드문 조치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첼시는 8천만 파운드 영입한 자산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래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클럽이 꺼려하는 행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첼시는 무드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첼시도 무드릭을 믿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잉글랜드 축구 선수의 도핑 테스트 실패는 흔한가?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를 펼쳤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가능성이 많나?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잉글랜드에서 축구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나와 있고요. 대개 레크레이션 약물 흔적이 발견된 경우. 근데 여기서 무트랑 마크 보스니치, 그리고 제이크 리버모어, 나다니엘 멘데스 라잉은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FA로부터 정지를 받은 케이스들이고요. 레크레이션 약물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약물을 말하는 거지? 아, 정신적 쾌락을 위한 약물을 레크레이션 약물이라고 말을 하나요? 도핑 테스트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약물이라는 거네. 무드릭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멜도니움과 같은 약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멜도니움은 가볍게 말하자면은 심장 질환 치료제, 대사를 촉진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운동선수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말했던 레크레이션 약물과는 좀 다른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포그바처럼 이렇게 항소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용한 약물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제재를 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변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내가 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법정에서 증명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큰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 난이도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도성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심증만으로 되지 않을 텐데. 심증만으로 됐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감자들의 감형이 다 이루어지겠죠?
나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가 왜 잘못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입증을 해야 가능한 거일 텐데. 아무래도 뭐 이거 감형받기 존나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알아서 서로 갈 길 가면 안 되나? 뭐가 됐든 간에 첼시도 똥 밟은 건 사실인데 이거를 첼시가 책임져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애면 미련이 남겠는데 잘하지도 못하는 애한테 이렇게 미련이 생길 수가 있나? 여러모로 다 증거를 요구할 텐데 이게 되나? 나는 쉽지 않다고 보여주는데. 근데 확실히 저기 나왔던 내용 중에서 무투처럼 진짜 완전 그냥 갈라서는 느낌 있잖아요. 이 새끼 고소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첼시가 금전적인 이득 조금이라도 보상받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 그거는 진짜 파국일 것 같긴 해. 다른 선수들한테 비추어졌을 때 좋은 이미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구단은 선수랑 끝장까지 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잡히긴 할 테니까. 그죠? 그건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니까 구단들이 괜히 그걸 기피하는 게 아니긴 하겠네. 포그바 건에 한해서는 진짜 억울했다라는 거를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선수들이 다 지지를 해줬고, 이때 부패, 메가이어, 바람 비롯해서 스토리 다 올려주고 그랬다고. 여론전이라도 펼쳤어야 됐나?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1,000억을 받는 게 아니라 장부에서 약간 말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상상의 영역을 펼쳐보자면 무드릭이 현금 1,000억이 어딨다고 보상을 해줘. 그건 아닐 거고, 뭐 영국에서 보험사가 갑자기 님들 억울하니까 1,000억 드릴게요 이러지도 않을 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치가 첼시가 장부상에 관해서 베네핏을 다시 보는 거? 무드릭 영입권에 관해서 1,000억이란 현금은 소비를 했으나 장부상에서 따로 카운트를 하지 않는 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결과점을 기대해도 좋을라나? 근데 이런 거를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례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확답은 못하겠네요. 토트넘이 은배모 놓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근데 난 이거 쿠두스로 선회하면 된다고 봐. 쿠두스가 되게 합리적인 영입으로 보이거든요. 전술적인 툴을 비교해봤을 때 은배모랑 쿠두스가 공유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레프트윙하고 라이트윙 모두 필요하잖아요. 레프트윙과 라이트윙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쿠두스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지표가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토트넘이 지금 라이트윙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레프트윙까지 커버가 가능한 쿠두스라는 옵션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음. 충분히 나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게다가 토트넘은 지금 2선 쪽에서 스택 생산 같은 것도 좀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지. 브레넌 존슨이나 손흥민이 2선을 윙포워드 치고 공격 포인트 생산율이 워낙 뛰어났던, 지난 시즌엔 존슨이 그랬고 지지난 시즌하고 그전 계속 그랬던 게 손흥민이니까. 근데 쿠두스가 스택 생산 능력에서는 좀 더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웨스트햄에서 뛰는 지표만 다 보긴 좀 그런 게, 솔직히 로페되기 때문에 팀 개박살난 상황에서 뛰는 거랑, 그리고 포터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그런 체제에서 뛰는 거랑 토트넘에 넘어와서 프랭크가 잘 만졌을 때 뛰는 거랑 좀 다르니까 웨스트햄에서 보여줬던 지표를 다 볼 게 아니라 충분히 궁극적으로 좋게 볼 수 있다고 보긴 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토트넘이 지금 미드필더 쪽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쿠두스를 통해서 다양한 쪽을 보강을 한다고 치는 거지. 스위스 군용칼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1.5명의 효율을 내는 그런 선수, 그게 쿠두스라고 보는데, 쿠두스를 데려와서 공격진을 어느 정도 퉁 쳐놓고, 그리고 아랫라인에다 힘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지. 뭐 로메로 나갈 시에는 로메로 데려오는 거지 대체자로. 그리고 볼란치 라인 보강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쿠두스라는 옵션을 데려오게 되면은 향후 이적 시장에서 또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유리해지기도 하는 게, 쿠두스를 풀 시즌이 가능한 레프트윙어로 분류하기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레프트윙으로 꽤나 준수하게 웨스트햄에서 했다고 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라이트윙어를 또 다시 구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쿠두스를 라이트윙어로 분류했을 때 레프트윙 매물이 나와 그럼 걔를 사와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토트넘이 쿠두스 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프랭크 체제에도 잘 맞는 것 같고 토트넘에도 딱 필요한 포지션이고, 게다가 쿠두스를 프랭크가 쓰는 3-4-3 시스템에다 그대로 얹어놓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잘 어울려. 쿠두스 같이 여러 포지션이 가능한 애들은 3톱에서 스위칭 돌렸을 때 극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쿠두스 충분히 괜찮아 보여. 근데 좀 진짜 아쉬운 거는 아프리카 선수를 하필 1대 싸운다는 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있는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있는 시즌에 데려오는 게 진짜 개손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1, 2월 빠지잖아. 거기에 더불어서 그 피로 누적도가 많이 쌓여. 이게 좀 많이 걸리는데. 뭐야, 가나 네이션스컵 떨어졌다고요? 아이고, 가나 국민들은 안타깝겠지만 이런 나이스가 진짜로? 잠깐만, 가나 네이션스컵 못 나가요? 이러면 씨발 무조건 밟아야지. 디메리트 없네 그러면. 진짜야? 진짜 떨어졌어? 병신들. 아니, 가나가 네이션스컵을 못 나가요? 와우. 게이 이거 올라간 영상이 아직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게이에 관해서 좀 확신을 했던 게, 이거 크펠 폭탄 목걸이 무조건 걸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크펠 이 새끼들 지금까지 되게 비싸게 벌었단 말이에요. 무슨 선수를 내놓던 간에 항상 가격을 엄청 받으려고 가끔 보면 되도 않는 딜을 좀 시도하곤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번 1월에 게이에 관해서
UK3 이제 관심을 표하니까 7천만 파운드가 불렀거든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게이 계약 기간 1년 반 남았을 때야. 결과적으로 FA컵 우승도 했고 크펠이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얘네가 순위가 더 하락을 해가지고 전반기에 부진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뭐 강등권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득점감을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 그래도 계약 기간 1년 반 남았을 때 7천만 파운드를 부른다? 약간 나는 감히 해설하자면 나는 좀 무모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 전에도 에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올리세는 뭐 비공개 바이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하지만 자아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런 전례들을 봤을 때 얘네가 항상 그렇게 판매를 해왔어. 그렇게 완비사카는 성공적으로 판매를 한 거고요, 메뉴 쪽에다가. 근데 얘네가 지금 게이에 관해서 전혀 쫄지 않고 진짜 비싼 가격 유지한 채로 언제까지 가오 부릴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번 여름에 게이를 팔지 못하면은 FA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게이 입장에서 너무 나이스인 게 26살에 내년 기준으로 여름에 FA 될 수 있고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커리어 딱 전전긍긍하면서 사타가 나가면 돼. 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게이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특히 게이라면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번 마크 게이의 케이스에 한해서만큼은 얘는 이번에 무조건 팔겠다 싶긴 했는데 마침 리버풀이 자렐 콴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게이에 관심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 나 이거 리버풀 내 폴즈에서 뜬 거 보면은 좀 더 굵직한 건 펀치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단순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뭐 비드를 하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라든 분명 굵직한 펀치 한번 꽂으려고 할 거라서, 그래서 뭐 오늘 내로 뭔가 뜰 거라는 기대는 하는 게 좀 섣부를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뭔 사기를 치면은 프림퐁하고 콴사가 1대1 트레이드가 되냐. 콴사 3천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 있고 프림퐁 3,500만 유로. 아니 리버풀이 근데 전부터 지들보다 만만한 클럽 하나 잡아가지고 공사 치는 거 존나 잘하긴 했어요. 옛날에 뭐 벽돌 파는 것도 그렇고, 이건 솔랑케 말하는 겁니다. 조던 아이브 팔고 온갖 개짓거리 계속 했으니까 원래 공사 잘하셨어. 소튼이랑 본머스만 불쌍하지. 다르코라는 ITK가 아스날이 노니마드에게 영입에 관심을 가진다는 소식을 띄웠는데, 뭐 전에 말했던 것처럼 ITK가 말했으니까 우당탕탕은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으나 갑자기 멜로가 이 소식을 이렇게 또 인정해버림으로써 와 사실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다르코 이 새끼 뭐 있나봐 진짜. 뭐 스카이스포츠 기자로부터 소스를 받는다는 음모론도 있긴 하다만 되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생각보다 다르코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소식을 맞춘 게 꽤 여러 번 있어가지고 연속성에 관한 리스펙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새끼 뭐 있다 싶긴 해요. 그냥 여타 그 쓰레기 같은 ITK 새끼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 생각이 조금 들 수는 있어. 그렇다면 얘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마이크맨이야? 조금은 기대해볼 수는 있겠다만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멜로의 트윗을 봤을 때는 노니마드 걔가 올여름 여러 PL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이 중복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관심이 정도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